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늘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원주 16도, 횡성과 영월 13도, 평창 12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 원주와 횡성 평창 26도, 영월은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로 넘어 밀려오겠는데요. 안개까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 공모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3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24 원주 에브리띵 페스티벌이 다음 달 1일과 2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노천극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평창 아라리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 고시됐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5월 3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강원도 내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강원학부모단체연합과 강원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등은 지난 28일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강원도 내 의대의 정원은 늘었지만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지역 인재 전형에 응시할 우수한 학생 양성을 위해 학력 신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철원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인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이달 말까지 철원 인접 지역인 화천과 경기 파주 등 ASF 발생 우려 지역에서 합동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각 지역에는 점검반 6명이 파견돼 양돈 농장 예찰과 방역 지침 준수 실태, 소독 지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강원도 총인구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강원도 총인구는 2022년 153만 명에서 내년에는 152만 명으로 줄고 2052년에는 144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 대비 5.8%인 9만 명이 감소한 겁니다. 특히 2022년 49세이던 강원도의 중위 연령이 2052년에는 63세로 높아지는 등 고령층이 많아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10곳 중 도내 3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청 김상범 과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안전부 선정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 공모에 지난해 춘천에 이어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3개 지역이 선정됐는데요. 이 3개 지역 소개해 주시고요. 또 공모 사업 선정 배경과 앞으로 행안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로컬 브랜딩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로 해서 지역 내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특색과 자생력을 높여나가서 지역을 살만하고 올만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는데요. 총 44개 사업이나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현지 심사, 발표 등 3단계 심사를 거쳐서 전국에서 10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도는 태백, 속초, 인제가 선정돼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3개의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서는 개소당 각각 3억 원씩 총 9억 원의 특별 교부세가 지원되고 이제 돌아오는 6월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입니다. 보니까 뭐 충남, 당진, 광주, 전남, 또 경북, 울산 이렇게 다양하게 있던데 우리 강원도에서 3군데가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다라는 사실이 반갑네요. 우선 태백에서 진행될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폐광으로 침체된 탄광마을에 미디어 아트와 은하수를 주 아이템으로 하는 빛의 마을을 구성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태백시는 지금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장성광국소 폐광이 이제 곧 될 거지만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서 침체되었던 탄광마을을 빛과 은하수를 즐길 수 있는 빛의 마을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빛의 마을로 재탄생이 된다고 그러면 태백 지역의 야간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태백시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태백에 방문해봤는데 침체된 탄광마을로 남겨두기에는 참 곳곳에 예쁜 장소가 많더라고요. 태백에는 빛의 마을을 잘 구성할 수 있길 바라고요. 속초의 경우에는 이미 대중에 많이 알려진 아바이 마을을 음식문화 특화지구로 조성해서 청년 창업과 정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속초 아바이 마을은 6.25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정착한 실향민들께서 집단으로 정착한 마을입니다. 네. 그동안 어업, 수산물, 가공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최근 기후 위기에 따라서 어획량도 감소가 되고 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바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브랜딩 요소를 결합해서 1000개의 이야기 하나의 왓상 컬리너리 중심지 아바이 마을이라는 주제로 음식문화 특구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특구를 통해서 청년이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속초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속초하면 아바이 순대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 음식문화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더 많은 음식들이 알려지겠네요. 네, 그러길 바라보고요. 인제군에서는 동물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청년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 비건 문화 경험 마을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예정이실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인제군은 하늘 내린 인제라는 도시 브랜드처럼 네. 그동안 천혜의 자연 환경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지역으로서 치유와 힐링의 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동물과 환경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에 자리 잡고 계신 청년들께서 중심이 돼 있어서 지역 내 농촌 체험 마을을 비건 푸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비건 마을로 탈바꿈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에 인제군과 함께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음식 이런 쪽은 들어봤는데 비건 마을은 저도 처음 듣는다 싶었는데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이제 또 많은 관광객이 몰리지 않을까 싶네요. 또 지난해 선정된 춘천에서는 어떤 로컬 브랜딩 사업이 추진됐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성과는 어땠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지난해 2023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춘천시가 선정되었었습니다. 특히 영감의 물길이 흐르는 도심성 로컬 작업장 약사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 사업을 통해서 로컬 브랜딩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하고 메이커 유입 기반 마련,
제품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강화 사업이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제 올해 조금 소기의 성과를 내서 로컬 작업장 브랜드, 메이드 바이 약사천 브랜드 제작, 지역 공간 개선,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고향이 춘천인데 사실 잘은 몰랐거든요. 네, 올해 더 잘 추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태백과 속초, 인제 그리고 춘천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 지역들을 비롯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다양한 로컬 브랜딩 아이템을 가진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번 공모 사업 이후에 내년에는 좀 어떤 지역의 로컬 아이템으로 공모에 도전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실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18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관심 지역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특장점을 개발하고 브랜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서 도내 시군과 협력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마을마다 또 골목마다 감동과 울림이 있는 로컬 브랜딩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 중에 인구 감소 지역도 5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춘천하고 원주 빼고는 그 모두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관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사실은 이제 그 작년에 춘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관심 지역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각 지역에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오는 6월부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화 상품도 개발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뭐 이미 좀 정해진 상품이 있으면 살짝 알려주실까요? 아직 없나요? 네, 아직 그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3개 지역은 아직 뭐 이제 그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각 지역이 또 연계해서 네.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지 또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특색과 자생력을 높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만하고 올만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꼭 성과를 이뤄내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김상범 과장 연결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24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이 오는 6월 1일과 2일에 이틀 동안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유명한 축제를 에브리띵이라고 했던 싱인데 말이죠. 네, 지난해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페스티벌이기도 하죠. 2024 에브리싱 페스티벌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에브리싱 페스티벌은 누적 관객 2만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1일과 2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노천극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 모두
모두 함께를 슬로건으로 스위스로 멤버인 김영우 연세예술원 실용음악과 교수가 총 연출을 맡았는데요. 무대와 관객 사이의 경계 없이 모든 관객이 하나가 돼서 노래를 부르며 공연에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 축제의 메인 컨셉입니다. 에브리싱이라는 페스티벌 이름에 걸맞게 노래 가사를 LED 스크린에 송출해 떼창을 유도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축제 내용은 스위스로 멤버이자 연세예술원 교수를 맡고 있는 김영우 총감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에브리싱 페스티벌은 작년에 처음 런칭한 원주 지역의 음악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브리싱 하면 에브리띵,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에브리싱은 SING, 노래 부르는 싱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봤고요. 에브리싱이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의 페스티벌에서는 내가 아는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나는 무대 밑에서 그것들 관람하고 저희 에브리싱에서는 그 가수들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고 함께 떼창하면서 즐기는 어떤 컨셉을 좀 마련해보고 싶었어요. 객석에서 보실 때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조금이라도 좀 허물고 싶어서 아티스트들도 자신들의 노래를 관객들이 불러주는 경험을 또 하게 되고 객석에 있는 분들은 또 전광판에 그 LED에 가사들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노래방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모두가 함께 노래 부르는 컨셉을 가지고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개최되는 에브리싱 페스티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두가 노래 부르는 그런 현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관객들이 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라인업이 궁금해집니다. 화려한 아티스트들로 구성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축제는 1일 스윗과 2일 쿨을 테마로 운영하는데요. 첫째 날 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사전 예심을 거쳐 선별한 도내 합창단 9개 팀의 쇼콰이어 경연이 열립니다. 오후 6시부터는 초청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대중음악의 아이콘 10cm와 싱어송라이터 볼빨간 사춘기, 세계의 명곡을 남긴 김광진 스위스로우가 선보입니다. 네. 이어 세계 합창 올림픽 금메달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가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둘째 날인 2일 오후 3시부터는 지역 아티스트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밴드 뮤지션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데이브레이크, 독보적인 음색과 감성의 보컬 카더가든, 연어하면 떠오르는 그분 강산의, 싱어게인3 우승자 홍이삭, 최강음색 선우정아, 역주행 신화 하이키, 싱어송라이터 송예린, 감성 발라더 이종민이 공연합니다. 이어서 김영우 총감독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통의 축제를 하면 나만 아는 가수들 아니면 내가 아는 유명한 가수들을 그냥 보러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조금 더 즐기는 마음으로 이분들의 음악을 함께 내가 불러야지 진짜 가사가 노래방처럼 크게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함께 데이브레이크의 뭐 들었다 놨다를 꽃길만 걷게 해줄게를 홍이삭과 바람의 노래를 강산해와 함께 넌 할 수 있어를 다 함께 부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스트레스도 풀고 가시고 가족들과 함께 멋진 경험도 하고 가시는 그런 6월 1일, 2일 에브리싱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고 부디 여러분들께서 그 즐기는 문화의 힘 또 문화의 즐거움이 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도 좋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1일과 2일이니까 이번 주말인 거잖아요. 네. 라인업을 들으니까 안 가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관객들은 무대와 객석의 장벽 없이 신나게 노래하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메인 무대가 진행되는 에브리싱 존을 비롯해 리프레시 존과 푸드 존도 마련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모두 즐겨볼 수 있는 에브리싱 페스티벌에 오셔서 좋은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공연은 6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미리 가셔서 좀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시다가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창 아라리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도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 고시됐는데요. 평창 아라리 보존회 조숙자 회장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 아라리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평창 아라리란 밑한면 청옥산을 배경으로 한 산간지방에서 자연 발달한 소리라고 하는데 이 평창 아라리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옛날에 한치 뒷산 청옥산에서 화전을 일구고 삶을 엮고 산나무를 뜯으며 생활해온 밑한 주민들이 농사의 힘든 삶과 희노애락의 감정을 아라리 가락과 가사에 담아 표현한 소리입니다. 구전으로 전승되는 평창 아라리 소리는 자연 발생적이며 원초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다른 지방의 아리랑이 길게 늘어진다면 평창 아라리는 구성지면서 긴장감이 있으며 각 가사마다 후렴구가 없이 흥겹게 연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지역 아라리와의 차이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횡성 아라리, 양양 아라리, 인제, 정선 뭐 다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들어봤을 때는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혹시 회장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평창 아라리의 가장 좀 유명한 구절 한 소절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 안 나오긴 아침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치 뒷산에 곤드레 짝죽이 님의 맘만 같으면 올 같은 흉년에도 봄사라 안 하겠네. 네, 이렇게 한 소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저 손으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방송의 이 긴장감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가 신기하게 찾아오네요. 네, 평창만의 좀 향토성이 느껴지는 그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네, 이렇게 평창 아라리 보존회는 2005년 설립 이후에 아라리 전수 교육과 공연을 통해서 꾸준히 좀 평창 아라리를 알리는데 이바지해오고 계신데요. 보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뤄지나요? 현재 평창 보존회에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리팀, 풍물팀, 시민극팀, 전통춤팀, 해설사 팀이 있는데 소리팀은 아라리 소리 전수 활동을 하고요. 풍물팀은 농악 전수 활동, 시민극팀은 전통 연극, 음악 낭독극 형태의 창작극에 아라리 소리를 접목해서 밑한만의 문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춤과 해설사 팀을 운영하면서 밑한에 찾아오시는 관광객 대상으로 소규모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활동이 아라리 소리를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017년부터는 평창 아라리 시민극을 창작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시민극 내용도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평창 아라리 보존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시민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극의 주제로는 밑한의 시집온 별이가 겪는 생활상을 다룬 별이 할머니, 청옥산 하전민의 삶을 다룬 육백마지기 아라리, 동강에서의 떼꾼의 삶을 다룬 동강 아라리, 밑한면 탄광촌의 광부의 삶을 다룬 밑한 아라리를 공연하였는데 모든 소재는 밑한면의 생활 문화와 아라리 소리의 가사 내용을 접목해서 창작극 형식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듣기만 해도 다양한 삶이 담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평창 아라리 공연 어디에서 관람할 수 있나요? 네, 평창 아라리 공연은 미탄면에 소재하고 있는 평창 아라리 전수관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예약제 형식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평창군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평창 아라리 보존을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미탄면은 인구 1,700명 정도의 작은 농촌으로 농촌 문화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에는 평창 아라리 보존회가 미탄면의 문화 관광의 한 꼭지를 담당하며 미탄면만의 볼거리를 생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미탄초, 미탄중 학생 대상 아라리 교실 활동을 하고요. 평창 국민을 대상으로 아라리 소리 전수 교육 활동도 할 거고요. 미탄면 농촌 관광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개발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민요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 아라리 보존의 조숙자 회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